아야! 철수 할아버지의 비명이 청담 아파트 15층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바둑이가 처음으로 주인을 물었거든요. 혈관이 선명하게 보이는 철수 할아버지의 왼쪽 팔목에는 선명한 이빨 자국이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바둑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바둑이는 3일 전부터 이상했어요. 평소 좋아하던 사료도 절반만 먹고 계속 킁킁거리며 철수 할아버지 주변을 맴돌았거든요. 바둑이는 진돗개의 믹스견으로 철수 할아버지가 혼자 살게 되면서부터 15년째 함께하고 있었어요. 올해 72세인 철수 할아버지는 전직 중학교 국어 교사셨는데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 있어서 바둑이가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최근 들어 혈압이 높아져서 매일 아침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가끔 어지러움을 호소하셨어요. 그런데 3일 전부터 바둑이에게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날도 바둑이는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자마자 왼쪽 팔만 계속 핥기 시작했거든요. 킁킁거리며 하루 종일 철수 할아버지의 왼쪽 팔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때 이웃집 명희 할머니가 걱정이 되어 찾아왔어요. 바둑이가 자꾸 울어서 혹시 아픈 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영희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자신의 고양이도 예전에 남편이 뇌졸중 오기 전에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미리 알았던 것 같다고 하시면서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어요. 철수 할아버지도 수의사에게 데려가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날 밤 철수 할아버지가 잠들려고 할 때였어요. 바둑이가 갑자기 짖으며 할아버지의 잠옷을 물고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놔달라고 했지만 바둑이는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겼죠. 그때였습니다. 바둑이가 철수 할아버지의 왼쪽 팔목을 물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화가 났어요. 평생 한 번도 사람을 문 적 없던 바둑이가 왜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 늙어서 성격이 변한 건가? 이래서 사람들이 걔는 늙으면 버려야 한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바둑이는 주인을 물고도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급한 일이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바둑이가 철수 할아버지를 현관문까지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신발장 위를 킁킁거리더니 뭔가를 물고 왔어요. 그것은 철수 할아버지의 혈압약 봉지였어요. 바둑이가 약봉지를 할아버지 발 앞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할아버지의 왼쪽 팔을 킁킁 냄새 맡기 시작했죠. 그제야 철수 할아버지가 깨달았어요. 오늘 아침 혈압약을 깜빡하고 안 먹었다는 걸 말이에요. 정말로 그랬어요. 아침에 급해서 약을 먹지 않고 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바둑이가 어떻게 사람의 약 복용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더 이상한 건 왜 하필 왼쪽 팔만 계속 신경 쓰는 걸까요? 철수 할아버지는 알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바둑이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철수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바둑이를 관찰했어요. 하지만 바둑이는 몇 입 먹다 말고는 또다시 할아버지의 왼쪽 팔 주변을 킁킁거렸어요. 그때 미국에 있는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는 최근 아버지가 어지러움을 자주 호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전화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화 중에 바둑이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말했어요. 아버지 혼자 그 큰 개를 키우기엔 너무 부담스럽다고. 요양원도 고려해봐야 하는데 바둑이 때문에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5년 동안 가족이었던 바둑이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3시경이었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둑이가 갑자기 짖으며 소파 위로 뛰어올라 할아버지의 셔츠를 물고 찢기 시작했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지만 바둑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바둑이가 찢은 셔츠 부분이 정확히 심장 위치였다는 거예요. 바둑이는 찢어진 셔츠 조각을 물고 현관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마치 할아버지를 끌고 나가려는 듯한 행동이었죠. 그때 아래층 박 할머니가 찾아와서 바둑이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불평하셨어요. 낮잠도 못 잔다며 빨리 수의사에게 보여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철수 할아버지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이웃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철수 할아버지는 바둑이를 동네 동물병원에 데려갔어요. 젊은 여자 수의사가 바둑이를 자세히 검진했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심장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다 해봤어요. 30분 후 결과는 놀라웠어요. 바둑이는 15세 노령견치고는 매우 건강했거든요. 특별한 이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수의사가 오히려 이상한 걸 물어봤어요. 최근에 철수 할아버지께서 몸에 변화가 있으셨는지 말이에요. 동물들이 때로는 사람의 질병을 먼저 감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거든요. 특히 개들은 후각이 뛰어나서 혈당 변화나 호르몬 변화 같은 걸 감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주인의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미리 감지해서 생명을 구한 사례들이 많다면서 바둑이가 특별히 신경 쓰는 부위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왼쪽 팔만 계속 하된다고 하자 수의사는 혈압이나 혈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철수 할아버지는 곰곰 생각해봤어요. 왼쪽 팔, 오후 3시, 약봉지.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철수 할아버지는 컴퓨터로 검색해봤어요. 개 질병 감지, 반려동물 주인 건강, 이런 키워드로 말이에요. 검색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개들이 주인의 뇌졸중, 심장마비, 당뇨병 발작을 미리 감지해서 생명을 구한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1만 배 뛰어나서 혈액 내 화학물질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철수 할아버지는 바둑이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신기하게도 바둑이는 정확히 오후 3시경에만 예민해졌어요. 평소에는 얌전했는데 그 시간만 되면 이상해졌거든요. 철수 할아버지가 혈압을 재어봤어요. 180에 110, 평소보다 훨씬 높았어요. 다음 날 하루 종일 혈압을 체크해봤어요. 아침엔 정상이었다가 오후 3시경부터 급격히 올라가는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바로 그때마다 바둑이가 이상 행동을 보였어요. 걱정이 된 철수 할아버지는 동네 내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하길 오후에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증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 할아버지는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 의사가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는지 물어봤을 때 철수 할아버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자신의 개가 먼저 알아챘다고 3일 전부터 이상하게 행동하더니 자신을 물기까지 했다고 말이에요. 2시간에 걸친 정밀 검사, 혈액 검사, 심전도, CT, MRI까지 모든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혈관에 혈전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특히 뇌의 왼쪽 부분으로 가는 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었거든요. 의사가 말했어요. 이대로 방치하면 2주 안에 대형 뇌졸중이 올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라서 응급 시술로 혈전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바둑이 이야기를 하자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개들의 후각은
혈전이 생기면서 나오는 특정 화학물질을 감지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뇌의 왼쪽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팔의 혈류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바둑이가 자신을 공격한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낸 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철수 할아버지는 집에 있을 바둑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동안 받은 사랑을 이런 식으로 되돌려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3시간에 걸친 혈관 시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뇌혈관의 혈전을 완전히 제거했거든요. 철수 할아버지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은 바둑이 안 보였어요.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바둑이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했거든요. 혈전의 위치와 크기를 봤을 때 2주 안에 대형 뇌졸중이 올 확률이 95% 이상이었다고 했어요. 조기 발견 덕분에 완전히 치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제야 철수 할아버지는 바둑이의 모든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3일 전부터 시작된 이상한 행동, 왼쪽 팔을 핥던 것, 오후 3시마다 예민해지던 것, 약봉지를 가져온 것, 심지어 셔츠를 찢어서 심장 부위를 보여준 것까지도 말이에요. 바둑이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틀 후 철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둑이가 달려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뛰어오르지는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철수 할아버지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눈물을 흘렸거든요. 철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둑이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고, 바둑이가 자신을 구하려고 했는데 몰랐다고 사과했어요. 바둑이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핥아주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저녁 미국에 있는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는 바둑이 덕분에 아버지가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바둑이를 보내라고 했던 것을 깊이 사과했어요. 바둑이는 정말 우리 가족이라고 절대 보내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오히려 아버지가 더 건강해질 때까지 바둑이가 지켜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곧 아파트 전체에 퍼졌어요. 예전에 바둑이 짖는 소리 때문에 불평했던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특히 박 할머니는 직접 만든 개 간식을 가져와서 바둑이에게 사과했거든요. 자신도 나이 든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관찰해보겠다고 했어요. 영희 할머니는 반려동물들이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동네 동물병원 수의사도 바둑이의 사례를 학회에 발표하고 싶다고 할 정도였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반려동물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될 테니까 말이에요. 3개월이 지난 지금 철수 할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정기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거든요. 의사가 말하길 이렇게 빠른 회복은 정말 드물다고 했어요. 바둑이는 예전의 활발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산책도 즐겁게 나가고 사료도 맛있게 먹고 꼬리도 항상 흔들고 있어요. 가끔 철수 할아버지가 약 먹는 걸 깜빡하면 바둑이가 살짝 킁킁거리며 알려줘요. 이제는 그런 신호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됐거든요. 저녁이 되면 둘이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봐요. 바둑이는 할아버지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 할아버지는 바둑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죠. 15년 동안 함께 해온 시간이지만 이제야 진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철수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바둑이 덕분에 살았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둑이는 그때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대답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말해요.
나이 들면 반려동물은 짐이 된다고.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가족이란 나이나 종족을 넘어서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필요할 때 생명까지 구해주는 관계.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에요. 지금도 바둑이는 철수 할아버지 곁에 있어요. 15년 전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작은 생명이 큰 생명을 구한 이야기. 조건 없는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 여러분도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둑이처럼 말이에요.